속보, 한러 군사동맹의 비밀이 밝혀졌다. 러시아, 세계 최고의 공격 헬리콥터 기술 이전. 한국, 러시아와 군사기술 공유. 미국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서방이 보낸 대규모 방어무기고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군대의 공격에 제공하는 강력한 저항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이 휴대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 MAMPADS-은 러시아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다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 달 반 만에 보고서에 따르면 확인된 러시아 항공기 손실의 대부분이 미사일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키예프가 수령한 방어 공급 패키지에는 영국에서 개발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간주되는 경량고속 스타스트릭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2월 24일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이래로 보리스 존슨 정부는 러시아 항공 작전을 심각하게 방해한 스타스트릭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군대에 최소 10,000개의 미사일을 보냈습니다. MAMPADS는 적외선 위치 기술로 유도되는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하여 표적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단거리 휴대용 방공 시스템입니다. 고도 3,000에서 4,800m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공 비행 항공기, 특히 헬리콥터에 큰 위협이 됩니다. 몇몇 나토 동맹국은 그러한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미국은 스팅어 미사일을 통해, 영국은 스타스트릭을 통해 해냈습니다. 스타스트릭은 거의 모든 다른 유형의 MAMPADS와 매우 다르게 작동합니다. 각 미사일에는 발사체에 두 로켓 엔진이 연소되면 방출되는 900g 텅스텐 합금 다트 3개가 들어있습니다. 발사 후 미사일은 충격 순간까지 운전자가 지시하는 이중 저강도 레이저 빔을 통해 표적을 향하여 탐지를 방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상을 명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트는 헬리콥터에 갑옷을 관통하고 관통할 때 폭발하여 표면의 폭발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스팅어 미사일과 비교할 때 스타스트릭은 시속 3,70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초당 10마일로 이동하며 5초 또는 6초 안에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타격을 피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속도로 인해 미사일이 발사되면 적 비행기가 반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적외선 또는 레이더, 무선 대책에 의해 방해되거나 대레이더 미사일에 의해 제거될 수 없습니다. 이 무기 제조업체인 탈레스 그룹은 고정익 지상 공격기 및 후기 마스크 해제 공격 헬리콥터를 포함한 공중 위협에 대한 방어를 제공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거나 장갑차에 장착할 수 있으므로 전장의 다양한 상황에 매우 유연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MAMPADS는 비행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헬리콥터를 격추하는 경향이 있지만 침공이 시작된 이래로 얼마나 많은 러시아 비행기가 파괴되었는지는 놀랍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정밀무기 제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종사는 폭탄과 유도되지 않은 로켓을 정확하게 떨어뜨리기 위해 낮게 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양측의 조종사가 구름 덮개에 숨겨진 표적을 탐지하기 위해 저고도에서 비행하거나 장거리 및 고고도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저고도 방어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 된다는 인식에 의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비디오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루한스크 지역에서 미사일에 맞은 헬리콥터를 보여줍니다. 영국 신문 더 타임즈는 국방부의 한 소식통이 비디오가 우크라이나에서 스타스트릭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방위산업의 최고 소식통도 스타스트릭이 그 공격에 사용된 무기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포함한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군대에 지대공 미사일을 전달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중 다수는 북미 제조 스틴저 MAMPADS였습니다. 스타스트릭과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사용되었던 스팅거는 한 사람이 운송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발사된 로켓은 시속 3100km의 최대 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영국보다 약간 느립니다. 탈레스에 따르면 최대 4.8km의 범위도 스타스트릭 위 범위보다 짧으며 7km 이상 떨어진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SA-7 성배와 SA-14 그렘린 유형, 러시아 지정에 따라 각각 9K-232 스트렐라 2 및 9K-234 스트렐라 -3 위 소련 시대경 미사일을 사용하여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기술적으로 구식이며 경우에 따라 직접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 SA-7은 독일인에 의해 우크라이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적어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로 보관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한 러시아 침공이 시작되기 직전에 인도된 폴란드 출신의 과 피오룬 미사일을 무기고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SA-7, SA-9 및 SA-14를 대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목요일에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군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사상자를 입었다고 인정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정지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크렘린 대변인의 성명에서 드미트리 페스코브는 영국 개인 채널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번호를 지정하지 않고 우리는 군대들 사이에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우리에게 큰 비극이다 고 말했다. 3월 말 블라디미르 푸틴 군대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서 공세가 시작된 이후 1351명이 병사를 잃었고 3825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2. 러시아 최강 공격 헬기 KA-52 엘리게이터 특징과 재원, 성능, 무장 카모프 KA-50 블랙샤크 나토 보고명 호컴A는 카모프 설계국 특유의 동축 로터 시스템을 갖춘 단자형 러시아 공격 헬기입니다. 1980년대에 설계되고 1995년에 러시아군에 채택되었습니다. KA-52 엘리게이터는 기본 KA-50 블랙샤크 설계의 또 다른 수정판입니다. 이것은 나란히 앉는 병렬식 복좌형 조종석 2자리, 그리고 목표물 탐지와 KA-50 지원을 위해 그것들을 재분배 설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KA-50 블랙샤크와 비교하여 KA-52 엘리게이터는 넓은 조종석, 축소된 조종석 장갑 그리고 큰 코에 달린 레이돔으로 인해 다소 부드러운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 목표물을 위한 기둥 탑재된 안테나, 지상 목표물을 위한 기수 탑재된 안테나 2개의 안테나가 있는 레이더와 2개의 구형 총좌, 하나는 조종석에 다른 하나는 기수 아래에 샘 화이트 주야간 TV, 열 관찰 시스템을 포함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KA-52 엘리게이터는 측면 장착 기관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A-52 엘리게이터의 개발은 1994년 러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KA-52 엘리게이터는 러시아의 여러 문제 때문에 대량 생산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러시아 카모프사가 만든 KA-52 엘리게이터는 다른 공격 헬기들과 달리 특별한 회전익 방식과 외형을 자랑합니다. 일반적으로 헬기와 공격 헬기는 단일 회전익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단일 회전익이란 헬기가 비행하는 데 필요한 양력과 추력을 하나의 메인 로터에서 얻고 헬기 꼬리에 달린 테일 로터는 메인 로터에 의해 발생된 회전력을 상쇄시키면서 동시에 헬기가 제자리 비행 때 좌우로 방향을 바꾸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Ka-52는 현존하는 공격 헬기 가운데 유일하게 동축 회전익 방식을 사용합니다. 동축 회전익이란 로터의 회전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하나의 축에 2개의 로터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게 하는 것으로 양력 및 추력 조절은 두 로터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추력 효율이 좋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밖에 테일 로터가 없어 적 대공화기에 피격을 당해도 생존성이 높고 속도 또한 단일 회전익 방식보다 속도 또한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KA-52 엘리게이터 공격 헬기를 만드는 카모프사는 동축 회전익기를 주로 만드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을 통해 카모프사의 KA-32 계열 헬기를 다수 들여와 운용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방 헬기로 주로 많이 쓰이는 헬기가 카모프사의 KA-32 계열 헬기들입니다. KA-52는 엘리게이터는 특이하게도 조종석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즉 병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격 헬기는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해 조종석이 텐덤, 즉 직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파치 공격 헬기와 슈퍼코브라 공격 헬기가 직렬형 조종석의 텐덤 방식입니다. 이 밖에 조종사들의 비상탈출을 위해 전투기에 쓰이는 사출자석이 사용됩니다. 공격 헬기에서는 사실상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사출자석이 작동되기 전에 메인 로터가 먼저 폭파되어 기체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A-52는 엘리게이터의 무장은 30mm 이하이 사이 -1기관 포일 문과 공대공 무장으로 이글라 미사일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로는 최대 사거리가 8km에 달하는 아타카와 비흐리, 비컵 -1을 사용합니다. 지상 표적 제압을 위해 S8 로켓포드를 장착했습니다. 3. 김대영의 밀떡. 러시아는 왜 25년 된 KA-32 헬기를 한국에 홍보할까? 지난 4월 30일 러시아 유일의 헬기 설계 및 제작 업체인 러시안 헬리콥터스는 러시아 헬기들이 11개국에서 화재 진화에 투입되고 있다는 내용의 한국어 보도 자료를 돌연 배포했다. 그동안 러시안 헬리콥터스는 신청한 국내 기자들에 한해 영어로 된 보도 자료만을 배포했다. 이어 5월 12일에 도 역시 한국어로 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두 보도 자료의 핵심 내용은 과거 러시아 카모프사가 만든 KA-32 헬기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Ka-30이라는 이름보다는 카모프 혹은 까모프로 많이 불린다. 지금은 카모프사가 러시안 헬리콥터스에 통합된 상황. 러시안 헬리콥터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KA-32 헬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하는 국가라고 소개하고 있다. 50에서 60여 대가 산림청, 공군, 해경 등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운용한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개발국인 러시아보다도 많은 KA-32 헬기를 운용하게 되었을까?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대 소련에 빌려준 차관 금액의 일부를 불곰 사업을 통해 1998년부터 KA-32 헬기를 들여오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당시 폐업 위기에 처한 카모프사를 우리나라가 살렸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최근 러시안 헬리콥터스가 KA-32 헬기의 국내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역시 불곰 사업과 연관이 있다. 국내에 들여온 KA-32 헬기의 경우 어느새 운용된 지 20여 년이 넘고 있어 이제는 대체 헬기 선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러시아 정부도 경협차관 잔여액 중 6천억 원 상환을 언급하면서 개량형 KA-32 헬기를 강하게 밀고 있는 상황. 이러한 움직임에 KA-32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정부기관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KA-32 헬기는 러시아의 기후 즉 추운 날씨를 고려해 만들어져 외기온도가 올라가면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헬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어박스 오일의 온도가 한계치까지 상승한다. 기어박스의 윤활과 냉각의 역할을 하는 오일의 냉각 때문에 추운 지방에서 빠른 이륙을 고려한 설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어박스 오일 온도와 관련해 운용 제한이 있다고 사용자들은 전한다. 더욱이 한반도 기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향후 운용에 더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다른 외국산 헬기들과 달리 과도한 운용 유지비와 수리 비용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엔진 등 주요 구성품들의 수명이 절대적으로 짧고 여러 차례 연장 검사를 통과해야 설정 수명까지 갈 수 있는 등 항공기 도입 이후 치러야 할 유지 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다.